지난주 아줌들 잘 있었어. 아줌들 잘 있었어. 옷가게라고 해서 다 같은 옷가게가 아닙니다. 즉석에서 펼쳐지는 패션쇼에 반찬을 하나씩 챙겨와 함께 먹는 식사까지. 만나면 즐거운 우리 동네 사랑방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한데 모여 계시네요. 제2회 덜풀 시 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방 주인 미니 씨가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시를 골라오면 서로 낭송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데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혹시 마음에 들어요, 언니? 가끔 남편이 이제 미울 때도 저 남자 아니고 다른 사람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한 사람하고 교류했으면 더 나았을까? 아니요, 언니 지금 길이 제일 좋아요. 욕심이 가시고. 얘기하는데 다음 누가 하실까요? 꽃이 이쁜가요? 제가 이쁜가요? 짓궂은 신랑 장난치기를 꽃이 당신보다 더 예쁘구려. 큰일 났다. 오늘 밤은 꽃과 함께 주무세요. 누구든지 사람이란 거는 거짓말도 잘한대. 자기가 이쁘다기가 좋잖아요. 언니 근데 좀 시간나게 좀 좋았을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꽃하고 살아봐. 이래야죠, 언니야. 오늘 저녁에 꽃하고 살아. 너무 사랑했잖아. 아니 이제 꽃을 안 밀어줘. 내가 차지하고자. 제가 차지하고 잘래요. 시를 읽으며 지나온 삶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한때는 많은 나라를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당신은 어찌 잊어버린 잘 썼어 나에 대해서. 울지 마세요. 이거 울지 마. 너 울지 마세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가 떠오르셨어? 남편분이 떠오르셨나? 그랬구나. 일찍 너무 먼저 가셨는가 봐. 일찍 가시네. 지금 35년 됐어요. 35년. 너무 일찍 가셨다. 그렇게 먹었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기도 크고 미남, 똑똑하고 이쁘고. 근데 우리 이모님은 마음이 남아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시를 이모님한테 드렸어요. 어찌들 시도 각자 알맞게 잘했냐. 옷 만드는 재주는 물론 마음을 만지는 솜씨까지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 미니 씨의 사랑방입니다. 힐링도 된 것 같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거는 내가 살아온 샴이야. 고단했던 삶을 마음껏 풀어놓습니다. 내일 모레가 5월 8일인데 선물 준비했어요. 이모님께 선물 드릴게요.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감사합니다. 언제 이거 다 준비됐나? 나 힘들었어, 언니. 우리 언니 이거 드릴게요. 내용은 이따 봐요. 정이 참 많은 미니 씨의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입니다. 함께하는 지금이 청춘이죠. 내 뱃살 어떡해? 어라? 이건 드레스 아닌가요? 결혼할 때 38년 전 생각나는데요. 반짝이는 티아라도 쓰고 곱게 화장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올해 해갑이 됐는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 생일 기념으로 예, 이렇게 여기 동생이 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웨딩 이벤트가 생일 기념으로 제가 우리 단골 손님한테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니가 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시절 수줍은 새색 씨 같습니다. 친구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시나 봐요. 네, 그러게요. 언니 스마일. 제가 제일 예쁜 사진을 서너 장 골라서 언니한테 드릴 거예요. 생일 선물로. 사진 나왔다. 이모님들 오늘 사진 나왔어요. 나 같은 거. 그러니까 예쁘다. 자, 왜 이래 이모님? 아니 닮았. 자기 것인 게 바로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오늘 너무 예쁘다 언니. 눈이 좀 얼른 이렇게 해. 젊게 나왔어. 특징이 미소잖아요, 이거는. 그걸 다 그러니까 감상하지 그분의 않아. 아름다운 특징을 살려서 보정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사진도 무료로 인화해 주시는데요. 미니 씨네 사랑방송님들은 다들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사랑방을 촬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나 기타했다 혼자 했다 이제. 이들의 복작복작하고 한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모시고 상영회를 하는 날. 손녀 같은 감독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봤을 때 리마인드, 할머님들의 리마인드 웨딩을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옷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영화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년의 어떤 활력을 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사랑방의 모습이 어떻게 담겼을지 기대되는데요. 딸인 같구만. 딸이 했구만. 딸이 그게. 영화에 나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습니다. 엄마들 마음에 아주 쏙 들었는데요. 어머니, 찍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잖아요. 저 진영이는 잘 보고. 너무 잘 찍었어. 아이고, 무슨 뭘 말씀을. 있었네. 너무 고생했어요. 나보다 우리 이모님 너무 흥겨워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소중하고 행복한 선물입니다. 오메 내가 저렇게 돼버렸을까 막 그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럴 때로 내가 맨날 아이고 배기 싫다고 지압으로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민이가 또 본 게 민이가 눈물 나오게 나도 또 눈물 나오고. 아이고.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이모까지 배웅하면 이제 미니 씨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조금은 고되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랑방 주인입니다. 아주 좋은 행복한 공간이에요. 어머니 잘 챙겨주지. 또 여기 오면은 언니들이 많지. 그러니까 좋아. 가면은 누구 있을 거다 이 생각하고 또 오게 돼. 그럼 와서 보면은 또 만나면은 또 즐겁고 웃고 그러고 하니까는 우리한테도 좋은 것 같아. 건강에도 엔돌핀이 확 솟아나고 좋은 것 같아. 함께라서 즐겁고 정겨운 우리 동네 사랑방.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떠들썩. 어르신들만 살던 고요한 마을에 젊디 젊은 이웃 사촌이 이사를 옵니다. 도시와 농촌, 젊은이와 노년층을 이어주는 따뜻한 프로그램 맥가이버 프로젝트 덕분인데요. 인생 이모작 준비하는 거고요. 시골에 어떤 정이 남아있다고나 할까요? 손주 하나 들어와가지고 재롱잔치 한번 해주고 있구나. 들어왔다 나가는 친구가 아니라 원래 가족이었던 느낌으로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시골을 선택한 신임 맥가이버들의 호기로운 시골 생활을 만나볼까요? 공기 맑고 인심 좋은 순천시 월등면 화지마을. 30여 가구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곳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맥가이버가 이사왔습니다. 청년들은 여기에서 맥가이버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도 좀 돌보고 또 어른들의 힘든 혼자 사시면서 이것저것 고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케미하다 보니 맥가이버 청장년 지원 사업을 꼭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지마을에 둥지를 튼 사람은 반평생을 도시 남자로 살아온 김현철 씨.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에겐 큰 꿈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대단히 편하게 해주셔서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 IT 전공자로서 스마트팜이나 환경제어 그쪽으로 시작을 해서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특용작물을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순천에 정착하려는 지원자는 모두 6명. 자신이 살집과 맥가이버 공작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시골살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얻은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8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맥가이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직접 꽂힌 주거 공간은 앞으로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받는 만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랍니다. 도시에서만 살다가 잘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요. 재밌네요. 남자로서 좀 알았어야 될 것들을 몰랐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8개월 전부터 귀농할 곳을 찾아 남도를 탐색하던 그는 맥가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순천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살집을 리모델링하느라 비지땀을 흘린 지 보름 남짓. 복잡했던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머릿속을 비워내고 나니 그의 삶에는 단순 명료한 행복이 찾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무채색의 집은 화사한 색감으로 변화되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따스한 온기도 스며들었죠. 앞으로 그의 인생엔 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무리하게 저 시공사한테 부탁을 해서 집 하나하나 고칠 때 제가 참여를 했고요. 겉은 시골이지만 아는 거 현대적으로 잘 꾸며줘서 감사하고 잘 살아야죠, 5년 동안. 현철 씨의 작업을 도와주러 온 듬직한 일꾼. 25살의 청년 김대현 씨는 순천 서면에 정착할 맥가이버입니다. 작업장 같은 게 좀 필요해서 작업장이나 좀 주거 공간이랑 그런 게 따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한번 지원해 보았습니다. 순천시랑 좀 가까운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했거든요. 바쁜 도시보다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골에서 좀 조용히 하고 싶어서 거기서 좀 목공 작업을 좀 많이 배워서 좀 가구 공방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시골 공방처럼 그런 지금 꿈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 맥가이버 김대환 씨는 해룡면 가장마을에 둥지를 틀 예정이라는데요. 그는 왜 시골살이를 선택했을까요? 평소에는 원래 행사 사회를 보고 있다가 요즘에 좀 코로나로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평일에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접목시켜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가구 같은 것을 만든 방법을 유튜브로 좀 촬영을 할까 싶어요. 지금 유튜브랑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고 이런 마을에서 이런 것도 만듭니다. 놀러 오세요. 홍보 좀 하고. 저도 어제 이제 배관공사를 같이 하고 왔어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딱 들어갔을 때 누시오 딱 이런 게 있잖아요. 시골의 정. 나이가 어린 친구가 왔다, 막 청년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 가족이었던 느낌으로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골살이를 위한 각종 기술을 익힌 후 각자의 터전에서 마을 주민들의 맥가이버로 활동하게 될 세 사람.
전문가의 조언도 귀담아 듣고 매일 눈으로 관찰하면서 실전 경험을 몸에 익혀봅니다. 새로운 터전으로 순천을 선택한 공통점 덕분에 만남과 동시에 친숙해진 청장년 맥가이버들. 마을 주민들과 융화되는 방법부터 시골 생활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집 지으면서 조금 애로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우선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리는 거 있어요. 아, 여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쓰레기들도 다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쪽 분들이. 네, 그렇죠. 공공사업에 제안을 도와드린다든가. 현철 씨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제비가 전하는 좋은 기운처럼 현철 씨도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운 인연이 될까요? 김현철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그래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 예, 지금 점점 정리돼서 좋고요. 장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시오 저희 마을 개발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깨끗이 잘해놨구나. 네, 너무 잘해놔. 이왕 오셨으니 집 구경도 꼼꼼하게 하셔야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허름한 집에 김현철 씨와 전문가들이 마법을 부렸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미 넘치는 집으로 재탄생. 아주 행편 없었지 뭐 옛날 촌집이었었지요 뭐 촌집. 네. 리모델링 해갖고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그래갖고 더군다나 또 우리 동네 제일로 젊은 사람이 와갖고 더군다나 컴퓨터 쪽에 또 박사라니까 기대가 큽니다. 아니 며칠 겪어보니까 참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살아보며 마을을 탐색하고 인생을 고민하는 시간. 그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 맺음.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정성껏 가꾸고 꾸민 새로운 터전에서 아름다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맥가이버들. 여러분의 찬란한 꿈을 응원합니다. 맥가이버 화이팅! LNG 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보조하던 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했습니다. 그는 조선소에서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을 강요당하는 다단계 하청의 맨 밑바닥에 고용된 노동자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발생한 중대재해자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사고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딘가 있었을 거고 여기도 와서 이렇게 가서 보고 나오는 중에 아마 업체나 그다음에 원청의 입장은 도대체 김성인 노동자가 왜 그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대략 이 그림처럼 비슷한데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면 꽉 낄 만한 아주 협소한 공간에 어떠한 작업 지시 없이 거기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단 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마치 데자비처럼 2012년에도 똑같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파이프 내부의 용접 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승인한 표준 작업 지도서에 따르면 16단계에 걸친 작업 순서와 안전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아르곤가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질식 위험을 6차례나 강조했고 파이프 안으로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인원은 3인 1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김성인 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진술에 따르면
아르곤 병 교체 후 다시 용접 작업 준비를 하던 중 배관사가 조공 김성일이 어딨냐고 묻길래 나 몰라 하고 말한 뒤 용접 작업을 시작하려던 중이었습니다.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나서 안 와서 용접사형에게 성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본 뒤에 족장 밑에 내려가 찾다가 전화를 했더니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이상해서 파이프 안을 봤더니 성인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전 매뉴얼대로라면 3명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만 모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34살 청년 김성희는 2011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일했지만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으로 기록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르곤 용접 현장에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다른 조선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작업 허가서를 무조건 발행을 하고 외부에서 용접만 하더라도 겉에 바리케이트 우리 로프로 있지 않습니까? 다 결계를 다 치고 그리고 해골 마크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기 쉽게 질식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쉽게끔 그런 큰 아주 진짜 큰 표지판을 꼭 붙여야 돼요. 산소 그게 안에 아르곤이 빠진지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농도 측정을 하고 그러나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면서 계속적으로 감시자가 앞에 배치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는 내시경 카메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 없게끔 아예 이제 밀폐구역 작업 그런 이제는 안에 내부를 비주얼 체크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없애버리죠. 제거를 해버리죠. 위험성을 아예. 그렇다면 사고 당시 현장은 어땠을까요? 전혀 뭐 그런 조치들 없었고요. 저희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현장에 산소농도 측정기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도 전혀 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노조 측 사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산소 농도 측정기 미비치, 현장 관리자 미비치, 안전을 위한 환기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현대중공업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 취했다면 증명할 자료는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사측에서 보내온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산소농도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측정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증명 자료는 작업 하루 전 위험 작업 허가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사측의 답변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산재 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변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조 측으로부터 지난 5월 11일부터 사고 전날인 20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특별 근로 감독에 대한 강평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주요 지적으로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이 제기됐습니다. 공기 마스크나 공기로 더 설계롭고 근로자 노출 장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위치하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자가 항상 상시 또 감시인들이 항상 상주해서 작업을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종이로 프린트한 거예요. 그냥 분명히 여기 안전보건 표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법령이 분명히 있고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법령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붙여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저희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 그날 현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 안전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분노에 찬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장 안전을 위한 특별 근로 감독을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특별 감독관을 내보내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감독하는 분들이 자질 부족으로 오히려 집행 간부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물어가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방해하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질질 딸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중사업장에 조선사업의 그 열악한 환경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빠져나오는 순간에 현장에 또 누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회사 안에 노동자가 죽지 않고 그만큼 대한 안전에 대한 시설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부족하다면 시설을 더 보완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대의원도 간부들도 전체 다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고용노동부 찾아왔습니다. 선박 조립용 자재가 오가는 대형 전동문. 지난 4월 21일 새벽 50대 노동자는 이 문을 여닫는 작업을 하다 문에 끼어 숨졌습니다. 밤새 처리할 물량만 100여 개. 여기 열리면 사고 당시 그는 홀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회사 측 지침 때문이었죠. 이 사고가 일어나기 닷새 전 40대 노동자가 잠수함 어뢰관 유압문 작동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문 사이에 끼이는 압착 사고가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날은 그 노동자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통한 현실이 우리 노동자 얼마나 몫이 되어야 합니까? 노동자는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권 확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사무실. 지난 2월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를 들면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설치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럼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예. 왜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산재주방운동연합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형하고 사망자하고 소속이 나와 있고 끼임 있고 그다음에 중공업은 익사나 질식사고도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락이나 협착사고는 가장 재래형 사고로 분류되는데 이거는 안전조치가 전혀 없을 때 발생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창사 초기에는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럼 안전조치가 되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반복돼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조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작업 현장.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망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망 설치는 의무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조항은 법의 근간이고 핵심 조항인데요. 제3항에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계, 설비, 여기서 선박 블록으로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최근 1년의 추락 재해는 이러한 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 작업 중지고 그다음에 그날 사고 난 14암벽의 3일 26호선 전체. 이게 이제 이거 엔진에 이게 지금 여기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아무런 안전조치나 난간도 없이. 밑에 지금 깊이가 엄청난데, 높이가? 한 30m가량 될 건데요. 30m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물망 같은 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사다리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건 노조에서 바로 이게 촬영하고 난 뒤에 바로 작업 중 때린 거죠.
특별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던 기간의 작업 현장인데요. 감독이 오자 근로자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작업장도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근로감독이 끝나자 비닐로 덮어뒀던 작업을 재개한 모습인데요. 열흘간 이어진 특별 근로감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작업하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중앙에 가서 우리 지부장이 직접 이 특별 감독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한 6개월씩 이게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특별 감독이 끝나면서 그 다음 바로 중대재해가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이루어진 특별감독 보고서를 보면 작업 및 사용 중지 조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엔 작업 및 사용 중지 조치 21건, 2016년 4월엔 4건, 2016년 10월엔 무려 87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과연 이때보다 환경이 더 나아져서 중지 조치가 한 건도 없었던 걸까요? 저희가 좀 더 아쉬웠던 거는 위험한 사람을 저희 감독관이 봤는데도 작업 중지나 사용을 못했어요. 그거는 저희 법령상 이번에 정부 개정이 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감독실 그때만 저희가 사용자 작업 정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개정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영균이 없는 김영균 사업법처럼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도급 금지 대상에 조선업종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위험의 작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입법 발의자 모집을 5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처벌법 제정의 절실함을 들어봤습니다. 하자라고 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1년에 10건 이상씩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사업장에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리 사회가 도입을 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나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치게 되고요. 벌금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산재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설립부터 현재까지 작업 중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67명. 아니,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은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흰 꽃가루 사박사박 소박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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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흰 꽃가루 떨어지네 사박사박 소박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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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속옷도 보여준다? 아,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눈물과 같은가
사람 많지 않냐? 완전 생 도시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안 살아본 사람들은 보는 게 좀 더 재밌겠다. 지금 우리 내신 곳이 여기 너무 허 벌판이잖아. 열려? 닫혔는데? 저거 다 여기 장사 안 하는 데 아니야? 차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걸어서 좀만 걸으면은 나온대. 기사님이 우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골탕거렸나? 여기 너무 허 벌판 아니냐? 커플교 입구에 왔어요. 박이 많이 나와서 박쥐도요?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박쥐도. 박인 것 같아요. 박. 박쥐도의 박쥐는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땅쥐지. 땅쥐. 박이 나오는 땅인데 섬이라고. 올라가지 말래요. 아까 아줌마한테 사진 찍던데. We'll drive on and follow the sun, making Sunday go on and o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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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If only I could be wherever 예, 고요하긴 하다. 그냥 조용히 걷기엔 좋아. 우리나라 이제 섬 여행이란 게 엄청난 볼거리들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여유로운 그런 거. 서울은 둘째치고 목포에서 언제 이렇게 조용히 걸어보겠냐. 그런 걸 원했으면 놀이공원 같이. 섬을 왜 와요? 섬 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시골 오는 이유는 그렇게. 바람도 좀 세고 맞아. 햇볕도 좀 세고 걷는 거지 뭐. 자동차 경적 소리 하나 없다.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맞죠? 저기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뭐 있어요? 아, 라벤더 많아요? 그리고 또 식당도 있어요? 저 건너가면? 식당은 마을 식당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없던데. 사람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뻐요? 보니까 반가워. 사람 보니까 반가워. 고작 몇 분 만에 반가워졌어. 무인도 온 것 같아. 왜 여기만 보라색일까? 길 전체도 아니고. 이거 뭘까? 뭐 자전거도 여기 내려가가지고 낙지 잡을 수 있다. 바위도 보라색인 것 같지 않아? I've never ever felt this way before, and now I only.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아, 저기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돌아가야지.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근데 진짜 1,000원권에 책이 유황 같아.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감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이쪽에 풀도 보라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 슈퍼 도라지를 때문에 보라색 슈퍼 도라지를 좀 몇 농가를 심었었어요. 그대 모습을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원래 잘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양말같이 보라색이. 너 속옷도 보여줄까? 그래. 진짜 다 보라색이네. 지붕, 우산, 속옷, 양복, 계량한복, 그릇, 다 그 보라색이 다. 무비 같은 거. 그것도 보라색이야, 옷, 우산. 우산. 그렇지. 건네준 네, 벌써 지금 노을이 지고 있네요. 딱 보니까 하루 코스네요. 저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해 지기 전까지 딱 하기 좋고, 그래도 되게 좋았죠? 하루. 네, 재밌었어요, 오늘 그래도. 네. 가까운데 놀러와서, 네, 보라색이라는 게 사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색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특이하고 특이한 경험이랄까? 특이한 거 많이 보고 재밌었던 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부담 놀러 없이 오기. 그냥 쉬러 오기 좋은 곳. 네, 뭐 돈도 딱히 드는 거 아니고 그쪽만 들고 오세요.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초록들이 저마다 빛깔을 내뿜는 계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 있는 것인데요. 유럽 왕가에서 즐겨 먹어 귀족 채소,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제주는 이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아스파라거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무기질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은 물론 열량이 낮아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 아삭아삭 입안에서 씹히는 맛이 일품인 아스파라거스로 봄날의 미각을 깨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보니까 다 푸릇푸릇하네요,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라고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랑 좀 많이 달라요, 생김새가.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 한 크기인데 아니 무슨 뭐 대나무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해요,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제가 본 게 요거예요. 예.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해서 이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먹는 건데 옆에 있는 이거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그냥? 저는 이제 이거를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다른 거예요, 보니. 이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키워주는 겁니다.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얘가 자라는 거군요. 결국에 이제 이게 한 덩어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밑에 보면은 이런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고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구나.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죽순처럼 순을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봄이 되면 붓근 모양의 굵은 순이 나오는데요. 한 번 심으면 15년 정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취에 좋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을 처음 발견한 채소라 해서 아스파라거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25cm 정도 자라면 수확을 해줍니다. 자라는 속도도 빨라서 수확 시간대를 놓치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나길래 이거를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우스 뚫고 올라갑니다. 얘를 뚫고 올라간다고요? 거짓말 같죠? 그렇게 바로 이게 좋아요, 얘가? 이런 것들이 하루면은 수확할 수 있어요, 하루면. 하루면 이만큼 자란다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을 하면 내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내일요? 예. 그럼 하루하루가 되게 긴박하겠어요, 그러면은? 매일 수확을 해야 됩니다, 매일.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이게 이 정도 자랐는데 수확을 안 내서 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이제 비상품입니다, 이 팥이. 이렇게 되면. 딱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수확을 해야. 이 봉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면 비상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속 요거를 들고 요 길이가 올라왔을 때 자르시는 거구나.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재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줄기를 자라게 해서 뿌리에 영양을 축적하게 합니다. 수확할 때는 봉우리가 오므러져 있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수확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이제 빨리 커요.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 그게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많이 수확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것만 해보세요. 짜증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섬유질이 많아 질기기 때문에 단단한 밑동은 잘라주는데요. 수확하면서 바로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머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이건 못 먹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거죠. 맛이 어떤가요? 달아요. 그게 아스파라거스 맛입니까? 일에다가도 이렇게 먹어요. 하루하루의 정성과 땀방울로 키워낸 아스파라거스는 수확과 동시에 무게와 길이에 맞춰 선별기로 분류를 합니다. 실온에서는 수분이 금세 말라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과 포장이 끝나면 바로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기억나는 거는요. 어떤 분이 자기 사돈집에 이제 선물을 냈나 봐요. 그래서
1년 내내 직전 들었다고 이제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거는 그 하나 그 정도네요. 아스파라거스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름에 살짝 볶아 조리할 때 흡수가 더 잘 되고 데치는 것보다 볶는 것이 비타민C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볶음, 오징어 볶음,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말이, 그리고 또 볶음밥, 또 자. 또 이제 삼겹살 삼겹살. 구울 때 옆에서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이거를 소금 그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네네. 물 끓일 때 넣어서 살짝 데펴가지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된장에 찍어도 맛있고. 아니 이렇게 되게 많은데 유독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예전엔 안 먹었는데 요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매력이 느껴지고 먹으면서 좀 건강해지는 것도 같아요. 여기 아몬드랑 이렇게 당연히 해가지고 아스파라거스도 딱 넣어주셔가지고 아몬드랑 이렇게 해서. 멸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자, 이 아스파라거스 특유의 맛도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양념을 너무 잘하셨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특유의 그 알싸하고 쌉쌀하고 단맛이 버물려져가지고 그 고추 멸치볶음 먹던 거랑은 좀 다른 신선한 매력이 있어요. 오징어와 베이컨은 아스파라거스와 환상의 짝꿍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오늘 마지막이었죠. 볶음밥. 네. 이빨 씻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사장님도 맛볼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자, 오셔가지고 함께 좀 맛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잘 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요리를 해서 드시면 또 얼마나 또 의미가 있고 맛이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좀 되게 맛있습니다. 기똥차게 맛있다.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과 입맛을 돋우는 파릇한 색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는 그 특유의 맛이 입맛을 잡아 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치고 피곤한 봄철 산뜻한 맛과 향이 살아있는 아스파라거스로 땅의 푸릇한 생명력을 몸 안에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